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도심 내 도로 개통이나 터널을 뚫는 사업들 중 상당수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부 사업들은 국비까지 확보해놓고도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철거 공사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철거 준비 작업을 이달 안에 끝내고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철거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도박 혐의로 붙잡힌 외국인 피의자 10명이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지구대 창문을 통해 달아났습니다. 광주 예술의 전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리모델링을 마친 광주 문화예술회관이 오는 16일 공식적으로 다시 문을 엽니다. 광주 도심에 도로를 개통하거나 터널을 뚫는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들은 국비까지 확보해놓고도 정작 광주시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순서가 밀리면서 수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주요 교통 혼잡도로인 남구 배운광장.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봉선동과 진월동을 잇는 터널 공사가 하나의 해결책으로 떠올랐습니다. 진월동에서 제석산을 관통해 봉선동까지 760m 터널을 뚫어 배운광장에 들어오는 차량들을 분산시킨다는 겁니다. 가깝죠, 훨씬. 그러니까 구를 뚫게 되면 훨씬 더 가깝죠. 교통 순환이 훨씬 낫겠죠. 경제적으로도 낫고. 설계까지 나온 이 사업은 그러나 광주시 예산 부족으로 2년째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광주 금호동 일대입니다. 금호동과 서광주로 잇는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면 광주 송정역과 상무직으로 가는 접근성이 더 빨라집니다. 기존 시간보다 10분 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지금 상무지구랑 광주 송정역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광주시가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멈춰 있습니다. 이처럼 도심 교통난을 덜어주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도로 개설 사업은 모두 5곳으로 지난 2021년엔 국비까지 확보됐지만 현재 모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밀려 토지 보상비 마련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와 도시를 잇는 광역도로의 경우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 등 전체 사업비 50%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지만 도심 내 도로 개설 사업은 보상비가 지원되지 않아 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당장 시급한 사안으로 분류되지 않아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났습니다. 네, 기존 사업에 비해서 이게 좀 순서가 좀 밀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북부순환도라든가 월전 무진로 도로라든가 그런 도로들이 있다 보니까 치밀한 준비 없이 국비만 따놓고 보자는 식의 행정이 잔뜩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철거 공사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이파크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시스템 비계와 작업 발판 등 철거 공사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이달 안으로 끝내고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철거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인근 상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동부터 시작되는 철거는 한 계층에만 2주가량이 걸려 2025년 상반기쯤 철거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드문드문 지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이 아주 흐리진 않겠지만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서 오후 한때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나기로 인한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20mm로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겠는데요.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하천에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습니다. 또 시속 70km 안팎의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도 함께 동반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전 중에는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단계가 유입되면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새벽 광주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도박을 하다 붙잡힌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구대 좁은 창문을 통해 10명이나 달아나는 동안 경찰관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6시를 간 넘긴 시각, 맨발인 채로 거리로 나온 남성 한 명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어딘가로 뛰어갑니다. 잠시 후 역시 신발을 신지 않은 또 다른 남성들 3명이 허겁지겁 뛰어갑니다. 이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입니다. 주택에 모인 외국인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붙잡혀 새벽 4시쯤부터 광주 월곡지구대에 끌려와 있었던 이들이 검거된 지 2시간도 안 돼 경찰 감시를 피해 달아나고 있는 겁니다. 지구대 1층 회의실에 모두 23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경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한 명 한 명씩 모두 10명이 달아났습니다. 외국인들이 조사를 받았던 이곳은 가로 1m, 세로 15cm 정도의 작은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틈을 이용해 이렇게 빠져나가 보려고 안간힘을 써도 매우 힘들 정도로 좁은 틈입니다. 달아난 창문 아래에는 벗어놓고 간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이들이 있었고 도주를 위해 망을 봐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지구대에 있었던 경찰관 8명은 첫 도주가 시작된 15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박을 해야 되고 이쪽 상도 상황해야 되고. 수갑 같은 거는 왜 안 쳐요? 약간 그 부분은 이제 숫자도 많고 막 사건이다. 경찰은 뒤늦게 추적에 나섰지만 이들이 처음부터 가짜 신분을 제시한 바람에 엉뚱한 사람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외국인들이 집단 도주를 하게 된 경위와 함께 감시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입은 피해자에게 상담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시설입니다. 해마다 성범죄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전남에는 해바라기 센터가 단 2곳뿐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영광군에 문을 연 해바라기 센터입니다. 20여 명의 직원이 성범죄 피해자 심리치료와 응급조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년 전 목포에 있던 시설이 병원 측의 운영 중단 결정으로 영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목포와 해남, 진도 등 전남 서남권 일부 지역에서는 거리가 멀다 보니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 실제로 지난해 전남경찰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자는 1000여 명에 달했지만 해바라기 센터 이용자는 30%에 불과했습니다. 목포 인근에 있는 피해자들이 영광까지 가는데 굉장히 거리가 거의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시간 소요도 엄청나게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원받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전남 지역 해바라기 센터가 담당하는 면적은 전국에서 2번째로 넓지만 전남에 있는 해바라기 센터는 영광과 순천 2곳뿐입니다. 해바라기 센터가 적습니다. 2개서로. 그래서 저희들이 강진의료원에서 그쪽으로 신규 센터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등 피해자의 신속한 위기 상황 대처와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해바라기 센터 추가 설치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의 택배물을 뒤지고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이명실 판사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달 동안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의 집 앞을 배회하고 택배물을 뒤진 혐의로 기소된 36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주거침입 강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를 때리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1 형사부는 지난해 5월 여수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이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건강이 좋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작업자가 리프트에 깔려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자동화 설비를 점검하던 50대 작업자가 1층으로 떨어진 호이스트카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을 통합하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공동 연구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통합의 실효성에 대한 첫 연구 용역에 두 자치단체가 손을 맞잡았다는데 의미가 커 보입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지역 시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면적이 가장 작은 목포시. 앞에도 일개읍 면적이 목포시보다 크고 바다 면적은 전남 육지 면적이 이르는 신안군. 지난해 말 기준 목포시 인구는 22만여 명, 신안군은 3만 8천여 명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양 시군이 하나의 자치단체로 도농 통합을 할 경우 기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공동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에서는 국내 통합 사례와 정책적 지원책, 상생 정책 발굴, 통합 전략 등 양시군 통합의 장단점을 전반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양시군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공동용역 착수 보고에도 섬을 연구하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에서 갖고 신안과 목포 민관정계 인사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통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이 상생 과제를 발굴해서 그러면 어떻게 신안 주민들에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좀 역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목포 신안 통합 효과 분석 공동 연구 용역은 오는 12월쯤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 지역에는 소아과가 없는 지자체가 7곳에 달합니다. 특히 진도에는 그동안 소아과가 없어서 아이들이 아팠을 때 빠르게 진료받기가 어려웠는데요. 최근 소아 청소년과 진료가 시작돼 진도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걱정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최다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3살 어린이가 아장아장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대자 아이는 무서운지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지난 1일 진도군에서 처음으로 소아 청소년과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아이가 아팠을 때 진도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던 부모들. 그동안 멀리 떨어진 소아과를 찾아야 했던 부모들은 소아과 개원이 반갑기만 합니다.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진료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와가지고 진료받고 가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차를 타고 멀리 나가지 않아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대 차 타고 있어야 되는 점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또 목포까지 안 가도 되고 진료도 편하게 진도에서 볼 수 있으니까 좋아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아이와 함께 진도를 찾는 관광객들도 급한 상황에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 놀러 왔다가 저도 이제 급하게 이제 아이가 아파서 이제 좀 찾을 수 있는 곳을 검색을 했는데 다행히 여기가 이제 새로 시작이 돼서. 진도의 소아청소년과는 보건복지부의 공모 사업을 통해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지원이나 우리 군의하고 충분히 협조를 해가지고 최대한 군비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재단에다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에 설치된 진도 지역 소아과는 야간과 토요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진도군은 7월부터는 10여 명이 입원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 전문 입원실과 병동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최근 런던과 파리, 바르셀로나, 우리나라에선 서울과 부산, 제주 등 전 세계 도시들이 15분 도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생태와 정원의 도시 순천시는 기후위기와 도시혁신의 대안으로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의 생태 교통 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이번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장소, 핵심 콘텐츠는 그린 아일랜드입니다. 도시계획 전문가의 눈에도 그린 아일랜드는 전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민들의 인식 전환 측면에서도 획기적입니다. 자동차 중심의 도로 설계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 공간 설계로 도시계획의 방향을 바꾼 상징성 때문입니다. 이렇듯 세계의 도시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혁신을 위해 자가용과 도로는 줄이고 대중교통과 정원, 광장을 늘리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 대자보 생태교통정책이고 인구 30만, 순천시가 지향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의 키워드입니다. 향후에는 자가용에 의존되는 것보다는 순천시 실정에 맞게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보행 이런 데 좀 비중을 가지고 도시관리를 새로 하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순천시가 차 없는 보행자 전용 거리를 공격적으로 조성하고 남부지역 사이클링 허브 개발을 추진하라고 제안합니다. 시내 중앙로는 도로 다이어트를 실험하기 좋은 곳이라며 차 없는 거리의 상가 매출이 오히려 20-30% 늘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또 순천을 중심으로 여수와 광양까지 탄소 중립형 광역 대중교통망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순천 시내에서 자가용보다도 더 빠른 대중교통 체계를 빨리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BRT 같은 거겠죠. 그리고 시내뿐만이 아니라 인근 도시까지도 자동차보다 더 빨리 오고 갈 수 있는 광역 대중교통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도시의 변화를 예고하는 대자보 생태교통정책. 순천시가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 파리의 15분 도시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지난 4월 갑작스런 이상기온으로 과일 농가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는데요. 복숭아 농가의 경우 8월에 열리는 축제를 취소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실효성이 없어 피해를 보상받을 길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시 월등면의 한 복숭아 농장. 수확을 2달여 앞둔 중생종 복숭아 나무 가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올봄 갑작스런 기온 상승과 하강으로 일찍 피어버린 꽃들이 냉해를 입으면서 열매가 열리지 않은 겁니다. 열매를 제대로 맺은 조생종 복숭아 나무와 비교하면 확연히 수확량이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등 복숭아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생종 복숭아. 농가들은 착과량이 80%가량 감소해 오는 8월 열리는 월등 복숭아 축제를 열 수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피해가 왔기 때문에 내년을 위해서 나무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과일은 피해 본 상황을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지만 농민들은 제대로 된 농작물 피해 보상조차 받지 못할까 봐 걱정부터 앞서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 기준이 실제 수확량에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저온 피해의 경우엔 태풍이나 호우와 다르게 보상률도 적다고 말합니다. 농작물 피해보험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순천시 과수농가 3,570곳 중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26%인 950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 농산물 보험은 그 보험사를 위한 보험 같아요. 그래서 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약관이 너무 불합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회는 최근 저온 피해 보상 내역을 근거로 하는 보험료 할증을 폐지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수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냉해 피해, 지금부터라도 현실에 맞는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광주예술의 전당으로 이름을 바꿔 재개관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광주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장한나가 함께하는 내한 공연이 열려 베토벤 프로그램의 정수를 관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32년간 호남의 대표 문화시설이었던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최근 공연장 리모델링을 마치고 광주예술의 전당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오는 16일 재개관 기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동구 구도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아리백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자립형 모델을 목표로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까지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동구의 26개 공영주차장에 스마트 주차 설비를 구축하고 길가 22곳에 인공지능 폐쇄 회로를 설치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도심을 만들 예정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는 날씨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대기가 무척 불안정한 상태라서 오늘 오후 들어서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20mm가량으로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겠지만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하천이나 계곡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겠고요. 시속 70km 안팎의 돌풍과 천둥, 번개, 또 우박도 함께 떨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낮 동안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7도, 신안과 진도의 낮 기온은 26도 안팎 보이겠고요. 영암과 강진의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구리의 한낮 기온은 무려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후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